호스트가 CPU인데 호스트는 글로벌 메모리에 읽고 쓸 수 있지만 쉐어드 메모리는 접근 못한다는 얘기고요. 실행 모델, 프로그램 모델이 있고 실행 모델이 있고 메모리 모델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커널이 그리드 안에서 실행되는 거고 그리드가 하나가 여러 개죠. 근데 하나의 커널은 하나의 그리드에 실행되겠죠. 여러 개의 커널이 실행이 가능한 거고 호스트에서 호스트에 실행되는 게 아니라 호스트 호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그리드, 각각의 그리드에서 실행되고 하나의 그리드는 한 번에 실행되는 거고 하나의 블럭은 하나의 멀티 프로세서로 실행되고 얘가 마이그레이트 하지 않는다. 이전시키지 않아요. 마이그레이트. 여러 개의 블럭이 동시에 하나의 멀티 프로세서에 위치해 있어요. 여러 개의 블럭. 그러니까 하나의 멀티 프로세서에 동시에 거기에 여러 개의 블럭이 있는 거죠. 그 수는 제약이 있어. 멀티 프로세서에 그런 하드웨어적인 거에 제약이 있는 거고 레지스터 파일은 모든 위치에 있는 레지스터 사이에 분할돼 있어. 그러면 스레드가 여러 개 있으면 그 하나의 스레드마다 레지스터 파일이 분할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 하나의 스레드는 독립적 레지스터 같고 그러면 여러 개의 스레드는 레지스터 파일을 분할해서 하나의 스레드마다 각각의 고유의 레지스터를 갖는 거로 보이네. 쉐어드 메모리는 모든 스레드 블록들 사이에 분할되어 있어요. 그러면 쉐어드 메모리도 스레드 블록에 있는 스레드들이 메모리를 공유하는 거죠. 분할돼서. 그다음에 레거시 GPU에 비해 푸다가 장점이 뭐냐? 레거시에 제너럴 퍼포즈의 GPU가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푸다의 장점이 뭐냐? 어드레서블해. 근데 랜덤으로 바이트를 접근 가능한 메모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램이 그거잖아요. 랜덤으로 액세스하는 메모리잖아요. 근데 그게 바이트 단위로 액세스를 할 수가 있어. 얘는 메모리인데 바이트 단위로 랜덤으로 접근 가능한 거예요. 스레드가 어떤 메모리 위치에든 액세스할 수 있는 거죠. 메모리 위치가 어디 있든. 그 다음에 메모리에 접근하는 게 제약이 있어. 그러니까 실제 이거 하이드라고 그러는데 레이턴시 하이드야. 그럼 레이턴시는 내가 CPU가 메모리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레이턴시가 길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레이턴시를 하이드 숨겨. 그런 걸 캐시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긴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점이니까 이 제약됐다라는 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얘 접근하는 거를 덜 접근하는 거죠. 스레드는 필요할 때 많은 위치에 읽고 쓸 수 있어. 쉐어드 메모리, 블록당 쉐어드 메모리가 그리고 스레드 간에 동결하는 거예요. 스레드는 협력적으로 데이터를 읽어오고 쉐어드 메모리로 그러니까 데이터를 스레드가 내가 처리하려는 데이터 있죠. 그 데이터를 쉐어드 메모리로 갖다 놓고 근데 그게 스레드끼리 협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공유할 수 있는 거 데이터를. 어떤 이메일 스레드는 그리고 나서 어떤 이메일 스레드는 어떤 이메일 쉐어드 메모리 위치에 접근할 수 있어. 그러면 쉐어드 메모리 데이터가 있으니까 스레드 여러 개가 그 쉐어드 메모리 접근해서 서로 협력적으로 데이터를 결과로 공유하면 빠르게 하나의 어떤 일할 작업을 여러 개의 스레드가 이제 하나의 이제 작업 일꾼이라고 보면 그 일꾼들이 여러 개 그냥 한 번에 해서 결과를 이제 딱 동기화시켜서 만들어내면은 배우기 쉬워. C를 확장한 건데 이거는 2008년이기 때문에 얘가 C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2022년이니까 지금은 C++로 이제 만들죠. 그전에는 C 언어에 대한 걸 한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PPT 자료이기 때문에 PDF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픽에 대해서 알 필요 없어. 네. 그래픽 몰라도 돼. 푸다 모델에 우리가 한번 이용을 해보자. 동기 실행되는
스레드가 아주 가벼운 수천 개의 동실행되는 스레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스위칭이 필요 없어. 스위칭이 없어. 스레드 간에 뭐 이렇게 문맥전화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다음에 메모리, 여기서 하이드가 있잖아요. 인스트럭션과 메모리의 레이턴스가 숨겨져 있어. 그런 얘기는 거의 이제 감춰놨기 때문에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모르고 사용자가 모르고 쓸 수 있어요. 그 레이턴시가 지연이 없는 것처럼. 쉐어드 메모리. 쉐어드 메모리가 사용자가 관리하는 데이터 캐시야. 스레드 간에 통신을 하고 블락 안에서 있는 스레드를 통신을 하고 스레드 간에 우리가 IPC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서 간에 통신하는 걸 IPC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형태로 스레드 간에도 통신을 하고 서로 협력을 해. 그리고 글로벌 메모리에 랜덤으로 접근 가능하다. 어떤 임의의 스레드는 임의의 위치에 있는 거 읽고 쓸 수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 메모리가 쉐어드는 칩 안에 있고 글로벌 메모리는 칩 밖에 있어. 캐시가 쉐어드 메모리는 캐시할 필요가 없고 얘는 캐시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리드라이트 할 수 있고 리드라이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코프는 누가 스코프의 영역 그거는 블락 안에 있는 모든 스레드가 쉐어드에 접근할 수 있지만 여기는 모든 스레드가 글로벌 접근하고 호스트 CPU에 접근하다. 이 하나의 테이블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쿠다 프로그램의 기본. 쿠다 기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아웃라인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 그래서 셋업하는 기본적 셋업하고 GPU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 GPU 메모리 관리, GPU 커널이 커널 실행하고 GPU 코드의 특징 같은 거 이런 걸 알아보자. 추가적인 특징은 벡터 타입, 그다음에 동기화, 그다음에 쿠다의 에러 체킹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네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특징만 우리가 한번 커버할 거다 여기에서. 자세한 거는 더 많은 API 함수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가이드를 보고 그다음에 최적화 섹션을 봐라.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것도 기본적인 하는 거지. 또 자세한 API는 네가 프로그램 가이드를 보고 최적화 방법 같은 것도 그 섹션에서 봐라. 메모리 관리. CPU하고 GPU는 메모리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호스트 CPU, 호스트 코드는 GPU 메모리를 관리해. 호스트 코드는 GPU 메모리를 관리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호스트 메인 함수에서 호스트를 부르기 전에 커널 코드를 부르기 전에 얘가 호스트 코드 메인 함수에서 메인 함수를 호스트가 실행하는 거예요. 그 메인 함수에서 GPU 메모리를 할당 해제를 하는 거예요. 커널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할당 해제. 그다음에 데이터를 디바이스로 보내고 복사하고 그러니까 카피하고 여기 to and from이니까 디바이스에서 내가 메모리를 복사하고 메모리 데이터를 복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글로벌 메모리인 D램에 적용하자. CPU 메모리 할당 해제 쿠다 에멀록으로 가지고 더블 포인트하고 그 사이즈 바이트 사이즈를 주면 할당할 수 있고 그다음 메모리 셋 메모리를 포인터 이 값으로 요 바이트만큼 얘는 지금 더블 포인트인데 얘는 지금 싱글 포인트네요. 그렇게 해서 메모리 값을 여기에다가 값을 세팅해라. 그다음 쿠다 해제할 때는 포인트 주소를 싱글 포인트로 주면 되죠. 그래서 1024개 그러면 인테저 정수가 4바이트니까 4바이트의 크기만큼 바이트 사이즈 구하고 그 다음에 얘는 디바이스에 배열 포인트를 하나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바이스 배열 포인트를 주소를 보이드 더블 포인트로 캐스팅하고 쿠다에다가 에멀록하고 일반 n바이트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0으로 n바이트만큼 채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쿠다 프리할 때는 이렇게 하라. 여기 하나의 이제 그 쿠다 메모리를 CPU에서 제어할 때 쓰는 거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가려 끌어가지고 킁킁거리네. 데이터 복사, 쿠다 멤 카피. 얘는 여기 있는 소스, 호스트에 있는 거를 데스티네이션,
거기 CPU에다가 요 바이트만큼 복사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복사하는 복사 종류가 있어요. 종류. 그러니까 메모리를 CPU 메모리에서 GPU 메모리로 복사할지가 이제 여기에서 정의가 됩니다. 방향이. 그래서 방향은 위치, 호스트 또는 디바이스가 소스가 될 수 있고 디스티네이션 어떤 거 될지를 여기 방향에서 이제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블락 CPU 스레드는 복사가 완료가 된 다음에 값을 돌려줘요. 그 다음에 이전 후다가 완료가 호출될 때까지 복사를 시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복사는 후다 프로그램 호출이 완료가 될 때만 실행해 주는 거고 여기 얘가 리턴을 하는 게 이게 리턴하는 거가 후다가 완료가 된 뒤에만 리턴하고 그렇지 않고 후다가 완료되기 이전 후다가 완료 호출하기 전까지는 복사를 시작하지 않는다. 후다 여기에 이제 후다 이너미 공용체죠. 후다 mem카피 종류가 메모리를 호스트에서 디바이스로, 디바이스에서 호스트로, 디바이스로의 그런 여기에 카인드 여기다 넣으면 그렇게 메모리 카피를 하겠죠. 푸다 에그젬플 우리가 스켈레트 어떤 그런 뼈대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 우리가 이제 줄 거다. 푸다 예제에 대해서 각 예제에서 너는 구현해야 돼. 코드 이제 어떤 약간의 이제 그 빈 공간을 네가 채워라 코드에. 네가 컴파일을 완료하고 프로그램을 구동시키고 그다음에 아웃풋이 정확한지를 이제 아는 거죠. 그리고 해결 솔루션 정답은 솔루션 폴더 각각 예제 솔루션 폴더에 이제 포함된다고 그러네. 되게 이게 처음 보는 거라서 이 솔루션 폴더도 찾아야 되겠네요. 코드를 컴파일 윈도우에서 컴파일할 때는 SLN은 이거 이제 솔루션이죠. 그 비주얼 스튜디오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에 솔루션 열고 프로젝트 빌드하고 컨피그레이션은 이제 선택은 이제 네가 선택 있는 거야. 릴리즈 모드냐, 디버그 모드냐, 이넘 릴리즈냐, 이넘 디버그냐. 너희 코드를 이넘 디버그 컨피그레이션에 디버그하기 위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커널 안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하고 이런 거는 이 커널이 그 전역이냐, 전역 메모리냐, 디바이스 메모리냐. 그리고 이제 프린트F로도 이제 출력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하나의 CPU 스레드, GPU 스레드와 CPU 스레드. 스레드가 GPU에서 병렬로 실제로 실행되는 게 아니다. 디버그 할 때는 디버그 모드일 때는 병렬로 실행되는 게 아니네요. 리눅스에 컴파일하는 거. MVCC 가지고 뭐 리눅스 컴파일할 때고. 그다음에 이제 호스트와 디바이스 사이에 복사를 하는 거가 예제 1번이래. 그러면 쿠다 에멀로 엔드 카피 요 템플릿으로부터 시작해라. 그러면 실제 요 템플릿이 이 코드가 제공하겠네요. 그래서 포인터 A하고 B의 디바이스에 있는 포인터에 대한 메모리 할당을 먼저 하고 두 번째로는 그 복사를 얘는 할당을 하고 호스트에 있는 이게 호스트 약자고 이 디바이스 약자예요. 그럼 호스트에 있는 메모리의 거를 디바이스로 복사를 하고 세 번째는 A 디바이스에 있는 걸 디바이스 B로 디바이스끼리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를 다시 이제 계산되면 커널인 디바이스에서 계산이 되면 다시 호스트로 얘가 돌려줘요. 돌려줘요. 그래서 복사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해제를 하는 거죠. GPU에서 코드 실행할 때 커널은 C 함수다. 그러니까 지금 커널은 지금 C 함수인데 지금 이건 2008년이니까 2008년이잖아요. 이게 엄청 오래됐는데 지금은 C++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제약을 가진 그런 C 언어 함수다. 그러니까 C 언어를 완전 C 언어가 아닌 거죠. C 언어이면서 제약이 있는 거죠. 그래서 GPU 메모리에 접근할 수만 있고 그리고 보이드 턴 타입을 가져야 되고 커널이 그 다음에 가변 인자가 없어요. 리커시브가 아니라 변수가 스태틱이다 라는 게 2008년에
펑션 함수의 아규먼트는 자동적으로 CPU로부터 GPU 메모리에 자동적으로 복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펑션 퀄리파이어 이런 것들이 퀄리파이어야. 식별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얘는 지금 커널인데 GPU 그러니까 얘는 호스트 코드로부터 호출되는 거 이게 있으면, 그리고 디바이스로부터는 호출될 수 없어 이 코드는. 그리고 리턴을 못해요. 리턴을 못합니다. 얘는 CPU 다른 GPU로부터 이거 있으면 다른 GPU로 호출할 수 있고 CPU 코드로부터 호출될 수가 없어. 호스트는 CPU에서만 실행될 수 있고 호스트로부터 호출되는 거고요. 이런 퀄리파이어, 이런 함수의 앞에 붙어 있는 이런 것들이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호스트 앤 디바이스는 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컴파일러가 CPU와 GPU 코드를 만들어내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다음에 커널 실행할 때 이 커널 이름이에요. 그다음에 얘는 이 그리드에 몇 개의 블럭이 있느냐, 그다음에 이 블럭은 몇 개의 스레드가 있느냐를 요 박스에 바로 3개짜리를 넣어줘요. 여기다 인자 보내고. 그리고 실행 컨피그레이션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리드 차원 XY. 그러면 그리드 차원이 X가 16, 16 x 16의 그리드로 돼 있고 블락은 16 x 16의 스레드가 있는 거죠. 요거는 이 그리드 안에는 블락이 16 곱하기 16개, 그러니까 가로로 16개의 블락, 세로 16개의 블락. 블락은 얘가 스레드가 가로 16개, 세로 16개로 돼 있는 거를 그렇게 선언해 놓고 내가 컨피규레이션을 줘요. 그러고 나서 여기다 주게 되면 이렇게 되고, 아니면 32개 블락이고 하나의 스레드당 500, 아니 하나의 블락당 512개 이렇게 호출할 수 있는 겁니다. 빌트인 디바이스 변수. 모든 글로벌이나 디바이스 함수들은 자동적으로 정의된 변수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드 딤, 블락 딤, 블락 인덱스 이런 것들이 다 내장 변수입니다. 내장 변수잖아요. 내장 변수. 그러면 거기에 먼지가 나오죠. 스레드 인덱스. 그런 4개 정도만 이제 좀 알면 될 거예요. 그리드 딤, 블락 딤, 블락 인덱스, 스레드 인덱스. 블락당 스레드 인덱스, 스레드가 어떤 번째 스레드냐? 그리드 안에 블락이 몇 번째 블락이냐? 그 다음에 스레드 안에 블락의 차원, 블락 딤이 몇 차원이냐? 블락 안에 그리드가 차원, 그리드. 최소의 그런 커널은 이거는 이제 CPU에서 호출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 함수가 커널 이름입니다. 보이드 없죠, 리턴 없죠. 디바이스 주소를 주고 디바이스 13을 해. 그 다음에 할당하는, 요거는 이제 여기다가 값을 할당하는, 여기 인덱스예요. 인덱스에다가 디바이스 인덱스에 인덱스를 주고 그 여기 준 값을 여기다가 값 주는 거. 이게 이제 일반적인 패턴인 거예요. 이 일반적인 패턴만 잘 외워놓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예제니까 각각의 별에 있는 요소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근데 n개 엘리멘트 벡터, 이게 n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b라는 거로 이제 곱을 증가를 시켜, 각 엘리멘트마다. 그럼 n이 16개고 블락딤이 4다. 그러면 4개 블락인 거죠. 블락딤이 4. 그러면 이 n개가 16개 엘리멘트를 블락딤이 4로 하면 4개로 쪼개지는 거죠. 4개. 하나, 둘, 셋, 넷. 4개 블락인 거고. 그러면 얘가 블락딤의 x 0, 블락딤의 x 4, 스레드 인덱스 0, 1, 2, 3. 얘가 스레드예요. 여기 하나 더 스레드 가죠. 인덱스가 0, 1, 2, 3. 그럼 얘가 스레드 번호야. 스레드 아이디. 그리고 얘는 블락 1번, 블락 2번, 블락 3번, 블락 4번이니까 블락 인덱스가 1번, 블락 인덱스 2번, 블락 인덱스 3번, 블락딤이 얘가 하나 4개, 블락딤이 4개, 블락딤이 4개, 블락딤이 4개, 스레드 인덱스가 그 안에서 0, 1, 2, 3, 0, 1, 2, 3. 실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얘가 구분이 돼야 되죠. 이거 스레드 인덱스야. 그럼 여기 있는 스레드 인덱스 0, 1, 2, 3, 여기는 스레드 인덱스 4, 5, 6, 7, 8, 9, 10.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를 공식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우리가 로컬 인덱스로부터 글로벌 인덱스로 매핑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로컬 인덱스인데 얘는 글로벌 인덱스죠.
전체적으로. 왜냐면 글로벌 인덱스 구분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로컬 인덱스가 글로벌 인덱스로, 얘가 글로벌 인덱스입니다. 글로벌 인덱스로 매핑이 되는 거죠.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엘리멘트의 값을 증가시킬 때 CPU 프로그램에서 CUDA 프로그램으로. CPU에서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배열을 돌리면서. 근데 CUDA 프로그램은 이제 CPU 프로그램이 아니라 CUDA 프로그램으로 이라면 두 개 A, 얘는 포인트를 주고 얘는 값을 줘. 값을 주고 그러면 실제 여기 있는 거에 이 IDX 여기 있는 N개보다 작으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조건문이. 그래서 여기 보내준 N개보다 인덱스가 계속 이제 바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내부적으로 뭐 CUDA가 해주겠죠. 인덱스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하겠잖아. 아니면 스레드가 여러 개 동시 실행되니까 동시 실행되는데 그게 작을 때만 그 인덱스를 찾아가지고 더해주는 거죠. 얘는 그래서 병렬로 일어나, 병렬로. 얘는 순차적으로 프로그램되지만 얘는 병렬로 스레드가 동시 실행되면서 알아서 병렬로 일어나고 단지 인덱스라는 이 스레드의 인덱스, 글로벌 인덱스가 여기에 보낸 n보다 작으면 더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엘리멘트가 다 병렬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호출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내가 얘 커널 여기서 보낸 얘가 그리드 딤. 이 그리드 딤은 여기 있는 셀에 얘를 몇 바이트 사이즈 나누면 걔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A하고 B하고 A는 배열일 거고 B는 스칼라하고 그래서 N개를 보내줘.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한다. 2차원의 이제 그러면 커널은 어떻게 되느냐? 2차원 커널은 디바이스의 주소, 그 다음에 웨이트, 위드스, 하이트, 그다음에 값. 그러면 이제 얘는 IY는 블락딤의 Y, 그다음에 블락 인덱스의 Y, 스레드 인덱스의 Y. 그다음에 IX는 블락딤의 X, 그다음에 블락 인덱스의 X, 스레드 인덱스 X. 그러면 실제 글로벌 인덱스는 IY 곱하기 여기서 보낸 W 더하기 IX. 이렇게 2차원은 공식은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 공식을 찾을 수 있어요. 아까 이 정의만 알면 공식을 찾을 수 있지만 그냥 공식 우리가 외우든지 아니면 한번 찾은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걸 쓰면 되죠. 그리고 나서 글로벌 인덱스. 얘는 스레드 아이디 값이에요. 그래서 디바이스의 GPU의 스레드 아이디 값에 얘가 값을 저장한다. 그러면 2D에는 얘가 2차원이고 얘도 2차원. 그렇게 해서 커널을 호출하는 거지. 얘를 호출하는 호스트 메인 함수에서 호스트 동기화. 모든 커널이 비동기적으로 실행돼. 커널들은 비동기 실행되는데 그러면 제어하는 거는 CPU 직석에서 반환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커널이 모든 이전의 CUDA가 완료된 뒤에 커널이 실행돼요. 그 다음에 메모리 카피는 비동기고 그러니까 모든 커널 자체 모든 거는 비동기 실행되고 메모리 카피도 비동기예요. 메모리 카피는 동기네. 얘는 비동기. 커널은 비동기로 실행되고 메모리 카피는 동기야. 그래서 이 제어는 CPU. 카피가 완료되면 CPU한테 리턴하는 거. 여기는 CPU는 즉석에 CPU한테 반환해요. 그 제어를 비동기니까 제어를 바로 CPU한테 반환하는 거고 커널이 모든 이전 CUDA가 완료된 뒤에 커널이 실행되고 이게 이제 커널의 동작이 비동기적으로 한다는 얘기고 동기적이라는 거는 커널은 카피가 완료된 뒤에 CPU한테 반환하는 거고 카피가 시작해. 모든 이전 CUDA가 완료된 다음에 카피 복사가 일어나. 얘랑은 똑같네요. 비동기지만 얘가 바로 그냥 제어를 반환하는 거고 얘는 제어권을 준다는 얘기죠. 제 제어권을 내가 CUDA한테 제어를 반환받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CPU가 이제 메인 함수에서 실행을 하는 거고 얘는 복사가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블락킹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랑 똑같아. CUDA 싱크로나이제이션. 블락이 모든 이전 CUDA가 완료될 때까지 블락킹 되는 거죠. 이때 이제 그러면 결과가 이제 된 결과를 최종적으로
얻어낼 수가 있어요. 호스트 코드 예제에서 n바이트, 호스트 메모리 할당하는 거는 플로트의 사이즈 크기만큼 n개를 곱하면 바이트 사이즈 나오죠. 그래서 호스트 메모리 할당하고 디바이스 메모리도 할당을 해. 그러고 나서 mem카피로 호스트 메모리에 있는 값을 디바이스 메모리로 요 바이트만큼 호스트 디바이스로 복사해라. 그러니까 코드는 되게 간결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쿠다 프로그램 덕분에 GPU 프로그래밍이 C++를 익숙한 사람들은 그냥 API 같이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키텍처는 어렵지 않은 거죠. 커널을 실행하는데 인크리먼트 GPU 실행하고 여기에 블락당 그리드 안에 몇 개 블락이 있느냐, 블락당 스레드 개수를 주고 여기서 만들어진 디바이스의 A 값하고 여기 B는 내가 이제 임의 값을 주려는 거죠, 상수값을. 그다음에 다시 디바이스로부터 호스트로 이제 메모리를 계산이 되면, 그러고 나면 이제 계산되면 여기로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그 올 거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호스트에 있는 포인트 주소를 디바이스 포인트 주소로 복사를 해. 이만큼을 디바이스 호스트로, 이게 이제 디렉션이죠. 그다음에 이제 다 쓰고 나면 해제하는 거예요. 해제. 커널을 실행하는 예제 두 번째. My first kernel 템플릿을 이제 이 PPT 자료에 이 커널 템플릿 좋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디바이스 메모리를 할당을 하고 그 커널의 결과가 포인트 뒤에서 사용해서 여기에 저장되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원디하고 스레드 블락. 그리고 각각의 스레드를 설정을 해요. 그러면 블락 인덱스, 블락 딤, 스레드 인덱스 아까 똑같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결과를 다시 호스트로 복사해주고, 그리고 결과가 정확한지를 확인해봐라. 그럼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죠. 변수 퀄러파이어. 이 디바이스에 소출할 수 있는 거고, 얘는 스레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unqualified variable. 스칼라는 내장돼 있어. 내장된 벡터 타입이야. 레지스트에 저장된 스칼라는 벡터 형태로 내장돼 있고 레지스트에 저장된다. 그리고 이 배열, 4개 엘리멘트 이상의 배열은 디바이스 메모리에 저장된다. 이게 지금 unqualified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쉐어드 메모리 사용할 때는 컴파일 타임의 사이즈를 알아야 돼. 이렇게 컴파일 타임에 커널 런칭에서 사이즈가 알려져 있고, 내장된 벡터 타입. 내장된 벡터 타입은 이런 게 이제 이게 지금은 안 쓰는 것 같아요. 2008년에 있는 것 같아요. 몰라 넘어갔어요. 이거는 이제 dim3는 알아야 되겠죠. dim3는 unsigned 3이라는 거 기반을 만들었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디폴트 값이 1인데 실제 하나만 쓸 때 1창을 하나만 쓰면 돼요. GP 스레드 동기화. 요게 이제 언더바 2개는 던더, 싱크 리드를 하게 되면 이때까지 블럭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하나의 블럭에서 모든 스레드가 동결하고 장벽을 만드는 거예요. 장벽. 그러면 그때까지는 넘어설 수 없는 거죠. 동기화 명령을 장벽을 생성하고 어떤 스레드도 이 장벽을 넘겼을 수 없어. 모든 스레드가 이 블럭에 도달할 때까지 장벽을 넘어설 수 없고, 그 다음에 read after write, write after read, write after write, 이런 해저들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쉐어드 메모리 접근할 때. 그러면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쉐어드 메모리 사용한다. 조건 코드에서 if 조건이 유니폼, 전체 스레드 블락에 걸쳐서 이 조건이 일정하면 조건 코드만이 실행되는 거예요. 이런 조건부가 있는 코드만 실행되는 거 하는 거죠. 네, 어토믹 인테저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오퍼레이션인데 정수가 이렇게 딱 그 벗어나지 못하는 G80이 뭐 이렇게 있고 1.1. 상당히 오래된 거니까 넘어갈 것 같아요. 쿠다 에러 레포트 CPU에다가 모든 쿠다가 에러 코드를 리턴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에러 코드로 감싸면 트라이캐치를 안 해. 트라이캐치가 아니라 에러 핸들링 할 수 있게끔 에러 코드로 감싸게 돼 있어요. 쿠다를. 쿠다 get last error.
후다 라스트 에라 마지막 에라를 얻는. 그리고 얘 보이드고 얘가 이걸 반환하네요. 그래서 마지막 에라에 대한 코드를 반환하고 그 에라는 코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다음에 커널 실행으로부터 에라를 얻기 위해 사용될 수 있어요. 요거를 이제 커널 실행 얻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걸 보면 대충 알 수 있겠죠. 그럼 얘를 호출할 때 뭐가 되는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레이를 이제 뒤집을 때 이제 싱글 블럭까지 뒤집을 때 우리가 어떻게 코드를 짜야 되느냐. 그래서 이 함수로 시작 이제 그 제공된 템플릿 있겠죠. 시작해서 256개 엘리먼트. 그다음에 어레이를 여러 개의 블럭을 가지고 어레이를 뒤집을 거를 해보는 거죠. 예제니까는 뭐 정답은 솔루션이 있겠지만 그다음에 쿠다 컴파일하는 거. 쿠다 컴파일은 쿠다 시연원 C++의 쿠다 어플리케이션을 MVCC랑 컴파일로 컴파일하게 되면 CPU에 돌리는 코드가 있고 그다음에 GPU 코드는 PTX 코드로 변환해요. 그러면 GPS 코드, PTX 코드 변환돼 가지고 우리는 C++만 작성하면 얘 몰라도 되는 거죠. 그러면 CPU 코드는 CPU에서 돌아갈 수 있는 코드로 컴파일되고 그다음에 이제 PTX로 컴파일되고 얘는 가상이고 얘는 피지컬이에요. 피지컬에서 얘가 PTX과 타겟 컴파일러를 가지고 G80이냐 GPU냐 이렇게 타겟에 맞게끔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아스키 코드나 기계어 코드 변환이 되겠죠. 컴파일의 이제 그건 방법인 거예요. PTX 버추얼 머신 얘가 이제 PTX 패럴렛 스레드 익스큐션이네. PTX 제가 약자를 이제 지금 처음 보네요. 정렬 스레드 엑스큐션이 PTX네. 그래서 컴파일레이션. 임의의 소스 파일, 푸다 언어를 가지고 있는 임의 소스 파일은 MVCC로 컴파일 돼야 되는 거고 MVCC는 컴파일러 드라이버다. 뭐 푸다 뭐 이렇게 CL MVCC 결과는 C 언어 코드 또는 PTX 객체 코드. 푸다의 코드로 실행되는 거는 푸다 코어 라이브러리, 푸다 런타임 라이브러리, 푸다 런타임 API가 사용되면 푸다 라이브러리를 로드한다. 그다음에 성능 최적화, 메모리 옵티마이제이션, 실행 컨피그레이션 옵티마이제이션, 인스트럭션 옵티마이제이션. 요약. GPU에서 알고리즘 최적화하기 위해서 병렬화를 독립적으로 이렇게 최대화하고 산술 연산의 집적도를 최대화하고 수학이나 뭐 밴드위스. 그다음에 데이터 전송, 메모리하고 데이터 전송을 피할 수 있게끔 이게 하이드 한다는 얘기죠. 레이턴시를 하이드 하는 거죠. 메모리 액세스를 최적화하는 거고 코어 리스트하고 난 코어 리스트가 있는데 얘가 글로벌 로컬 메모리의 크기의 정도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캐시된 텍스처 메모리에서 스페이스 로컬 최대화. 그다음에 쉐어드 메모리에서 하이 디그리 뱅크 컴퓨터. 그러니까 뱅크 메모리 뱅크가 있는데 그 뱅크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쉐어드 메모리에서 그런 최적화 방법. 쉐어드 메모리의 장점을 취해라. 글로벌 메모리보다는 수백 배 쉐어드 메모리가 더 빠르죠. 어차피 CPU나 이런 데 가까이 있으니까. 연산하려는 데서 가까이 있으니까. 그리고 스레드는 쉐어드 메모리를 가지고 협력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병렬을 사용하는데 많은 스레드하고 많은 스레드 블락을 이용하면 병렬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 왑이라는 용어가 이제 용어가 중요해요. 용어. 스레드는 동시에 실행되는 코드.
근데 CUDA 디바이스에 실행되는 관련된 상태와 동시 실행되는 코드를 스레드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다른 스레드와 병렬로. 그래서 CUDA에서 병렬하는 단위를 스레드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CPU 스레드로는 달라. 이게 얘는 GPU 스레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생성되는 비용이 높고 자원 사용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스레드가 문맥 전화보다 훨씬 더 작은 거죠. 그리고 와프. 이 와프라는 게 되게 많이 나오니까 병렬로 물리적으로 실행되는 스레드의 그룹이죠. 그러면 얘가 하나의 명령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레드를 병렬적으로 물리적으로 동시에 실행될 스레드 개수가 와프인 거죠. 그래서 스레드의 와프의 두 번째나 첫 번째 와프. 스레드 블락이 뭐냐? 스레드 블락은 스레드 안에 여러 개 있는 거죠. 다시 읽어볼까요? 스레드 그룹. 한 번에 실행될 수 있는 스레드 그룹이고, 한 번에 함께. 그리고 메모리를 공유할 수 있어. 하나의 싱글 멀티 프로세서에 의해서 메모리를 공유할 수 있고, 한 번에 이 스레드가 실행될 수 있는 스레드 블락. 그러면 얘하고의 명확한 차이가 메모리를 공유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로 보이네요. 와프하고 스레드 블락하고. 여기까지 똑같잖아. 얘는 물리적으로가 이제 들어가 있네요. 얘랑은 약간 좀 차이가 명백하지 않죠. 아직까지 제가 이해한 거로는. 그리드는 하나의 싱글 쿠다에 실행시킬 수 있는 스레드 블락의 그룹이고, 그거는 논리적으로, 병렬적으로. 얘는 물리적으로 보니까, 그러면 하나의 GPU에서 얘랑은 차이는 명확하네. 와프는 물리적으로 병렬 실행되는 거고, 얘는 논리적으로 실행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얘보다는 더 이제 극체화되어 있는 거죠. 얘는 추상화되어 있는 거고. G80의 그런 디바이스는 텍스처 프로세서 클러스터. 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텍스처 프로세서 클러스터. 그러니까 얘가 여러 개가 있는데 TPC가 텍스처 프로세서 클러스터네요. 텍스처 프로세서 클러스터는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가 SM이에요. 그럼 얘가 실제 이게 여기 안에 TPC 안에 이렇게 있네. 그러니까 지금 텍스처 프로세서 클러스터가 여기 안에는 TX라는 게 텍스처가 있고, 그다음에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가 여러 개 있네요. 근데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 안에는 L1 캐시, 데이터 L1 대시, 그다음에 인스트럭션을 가져오고 쉐어드 메모리, 스페셜 펑션 유닛, 그다음에 스트리밍 프로세서. 이렇게 되어 있는 여러 개를 그러니까 같이 가지고 있는 게 TPC 클러스터. 근데 그게 여러 개 있는 게 텍스처 프로세서 클러스터네. 이거 좀 처음 봐, 이 이미지. 메모리 아키텍처가 글로벌 있고 컨스턴트 있고 텍스처 공간이 있고 이건 디바이스 메모리 영역인 거고, 텍스처 공간은 여기 디바이스가 멀티 프로세서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하나는 쉐어드 메모리가 있고 레지스터 프로세서가 여러 개 있는 거네요. 그리고 컨스턴트 캐시, 텍스처 캐시, 디바이스 메모리가 외부에 있는 게 D램 같아요. D램이 GPU가 쓸 수 있는 D램. 그 다음에 컨스턴트 캐시가 있고 텍스처 캐시가 있어. 이런 요 아키텍처 얘를 이해를 해야 되겠네. 각각의 멀티 프로세서는 32비트의 레지스터가 프로세서당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쉐어드 메모리는 공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컨스턴트 캐시는 읽기만 가능한 거고, 이렇게 화살표가 이쪽으로 안 돼 있잖아요. 읽기만 가능한 거고, 텍스처 캐시도 읽기만 가능해요. 이 두 개는 읽기만 가능하네요. 텍스처 캐시는 텍스처 메모리 공간에 억세스를 스피드업 하려는 거고, 텍스처 메모리가 아직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메모리 옵티마이제이션은
호스트 디바이스의 데이터 전송을 최적화해야 돼. 그 다음에 글로벌 데이터 접근에 코얼리싱을 해야 돼. 그리고 쉐어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해라. 메모리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호스트 디바이스의 데이터 전송. 디바이스 메모리, 호스트 메모리로 밴드위스를 훨씬 더 적어. 메모리. 미니멀 전송을 적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턴시를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룹당 전송을 하고. 페이지 락 데이터 전송, 이동기 메모리 카피. 스트림 API겠죠. 스트림은 순차적으로 실행될 연산의 순서. 그러니까 스트림을 사용해서 오버랩이 돼요, 오버랩.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스트림이 없으면 커널이 실행되는 시간이 있고 메모리를 이동하는 시간이 시리얼되어 있으면은 시간이 더 크지만 커널이 실행되는 거하고 메모리 전송하는 거를 분리해서 패럴렐하게 해서 큐에다 집어넣고 실행을 하는 그게 스트림이 이제 그 큐에요. 인큐되어 있는 거. 스트림 API는 디폴트 스트림은 0. 0을 주면 디폴트 스트림이고 내가 값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여기다 0을 주면 이 스트림이 이제 기본 스트림이죠. 그다음에 사이즈를 어느 방향으로 메모리 카피. 이 비동기가 중요해요. 커널과 메모리 카피가 중첩돼 있어. 이게 스트림입니다. 그래서 커널과 호스트가 동실행되는 건데 얘가 핀드 메모리. 그러니까 지금 핀드 메모리가 중요해요. 핀드 메모리 전에가 일반 뭐 페이지 메모리인가 그래요. 페이지 메모리에서 핀드 메모리 온 상태야. 핀드 메모리하고 이 호스트로 복사하는 거 하고 커널의 실행이 요거하고 엔드 요거하고 동시에 실행되는 거예요. 중첩되는 거예요. 이게 스트리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메모리가 그냥 메모리가 아니라 핀드 메모리예요. 이게 1.1 버전 이상의 장치에서만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오버랩 커널 실행하고 하나의 스트림에서 커널 실행하고 메모리 다른 스트림으로 메모리 복사되는 게 중첩된다. 스트림 API는 내가 스트림 하나 만들어서 스트림 생성하고 그리고 후다 멤카피를 비동기로 하고 여기서 스트림 1을 보내고 그 다음에 커널 1이 스트림 2 오버랩 됐죠. 그 다음에 스트림 2를 우리가 지리해. 그러면 얘는 스트림 1에 있는 거를 카피하고 커널을 실행해서 스트림 2가 읽어보는 거야. 글로벌 쉐어드 메모리. 텍스처 퀀텀 메모리 요것만 좀 읽어봐야 되겠네. 텍스처 퀀텀 메모리. 텍스처 분할이 캐시되고 텍스처 캐시를 그래픽에서 사용되는 우리가 이제 오픈젤 같은 거 그래픽 사용되는 그런 메모리가 따로 별도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텍스처가 있잖아요. 오픈젤에.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베스트 성능. 하나의 와프 읽기 로케이션에 스레드가 2D에서 함께 닫힐 때 성능이 좋다. 최적의 성능. 컨스탄트 메모리가 캐시. 그러니까 지금 요게 원래 여기서 컨스탄트 메모리, 텍스트 메모리는 아직 언급이 없는데 그거를 캐시, 컨스탄트 캐시나 텍스처 캐시를 하게 되면 메모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네요. 정의는 없고. 코얼리싱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반 와프, 그러니까 32개 스레드가 있다고 치면 반이면 16개 스레드고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코디네이티드 된 거, 코얼리스. 그 다음에 연속적인 리전, 글로벌 메모리의 연속적인 리전. 64바이트는 한 워드를 읽을 수 있어요. 한 스레드가 한 워드를 읽을 수 있고 128바이트는 한 스레드가 더블워드를 읽을 수 있고 그다음 256바이트는 한 스레드가 쿼드워드를 읽어. 하프워드를 읽을 수 있고 추가적인 제약사항은
예외가 모든 스레드가 파티스페이트에 돼서는 안 된다. 폴리시 액세스 읽는 방법에 대한 게 이게 명확하게 정의가 되는데 제가 아직 이거는 정의가 안 돼가지고 언퀄리드인 액세스 같이 위하고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봐야 되는 거죠. 개괄만 보는 거니까 이거 오버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폴리 타이밍 결과 두 개 이제 폴리싱하고 언폴리싱의 차이에 대해서 시간이나 성능에 대해 나온 거죠. 언콜리스된 플러스 3 코드 XYZ를 구하고 이게 이제 언콜리스되어 있는 거죠. 언콜리스된 플러스 3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어떤 처리 방법이 있는 거고 먼저 읽고 코얼리싱 액세스는 아까랑 다른 거 언콜리싱 코얼리싱 코드 플러스 3에 이제 이런 게 이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거죠. 왜냐하면 지금 얘네들을 다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따져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분석을 좀 해야 되겠네. 요거에 대한 거는 이제 스를 좀 하고 좀 봐야 되겠네. 퀄리티 타임 결과. 폴리싱 요약. 폴리싱 그래 상당히 처리량이 계산됐어. 폴리싱이 좋은 거라는 거죠. 메모리 바울에 메모리가 어디에 바운딩 되어 있냐에 대해서 중요한 거고 그리고 48, 16바이트와 다른 읽는 구조는 폴리싱을 깨트리네. 폴리싱이 좋은 건데 이해 배수승이 아닌 거로 구조를 가지고 하게 되면 읽게 되면 폴리싱 구조가 깨져요. 이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 어레이 오브 스트럭처의 약자예요. 어레이 오브 스트럭처. 그러니까 스트럭처가 배열 안에 있느냐, 배열 스트럭처 안에 배열이 있느냐 그런 얘기는 스트럭처 오브 어레이가 비저블하지 않으면 쉐어드 메모리를 통해서 읽지 못해. 얘는 쉐어드 메모리 약자 많이 쓰더라고. 쉐어드 메모리를 통해서 읽지 못한다. 추가적인 그런 SDK 샘플을 봐라. 프로파일러 신호, 그러니까 프로파일러를 제공해줘요. NNVP라고.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타임 스탬프 볼 수 있고 글로벌 아이디가 어떻게 돼 있냐? 글로벌 아이디, 그다음에 글로벌 스토어 이게 글로벌 스토어, 글로벌 로드, 글로벌 스토어, 글로벌 스토어. 얘가 SG는 이 프로파일러의 이게 이름이에요. 프로파일러 안에서 이런 걸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로컬 로드, 로컬 스토어, 브랜치, 그다음에 다이브전트 브랜치, 인스트럭션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파일러의 신호들인 것이죠. 이벤트가 이런 이벤트를 가지고 이제 뭐 좀 할 수 있겠죠. 프로파일러 제어는 아까 그런 프로파일러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비주얼 프로파일러 예를 하면 여기 이제 다 나오고 딱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프로파일러 사용하는 방법, 쉐어드 메모리, 패럴렐 메모리 아키텍처 이렇게 이제 뱅크로 구분되어 있는 거고 뱅크 어드레싱 예제 이렇게 하면은 뱅크 충돌이 없는데 얘도 뱅크 충돌이 없어. 랜덤하게 지금 하는 거고